자, 들어오시고. 어제는 오전에는 학원 강의하고 오후에 홈쇼핑을 하는데 와서 촬영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홈쇼핑 처음 가봤어요. 예? 홈쇼핑 이제 촬영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인가 되면 아마 나올 텐데 여러분들은 볼 필요 없잖아요. 홈쇼핑을 왜 봐? K 쇼핑 아니에요. 어제 간 데는 SK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지. 홈쇼핑에서 대충 날려먹고 촬영을 하면 두 번 다시 안 부르겠죠. 쟤는 안 되겠다. 근데 이제 매출이 안 나오겠지.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이쁘게 잘 촬영을 해놓으면 홈쇼핑 할 때마다 부르겠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얼굴이 누렇게 뜨겠죠. 불려다니면 한마디가 슬 흘리더라고. 라이브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라이브 하면은 녹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라이브로 하면은 이제 진짜 완전히 망쳐놓을 수 있거든. 내가 라이브를 하면은 보통 마치고 집에 오는 시간이 새벽 한 2, 3시 된대요. 라이브 하는 홈쇼핑이 밤 11시 보통 막 이렇게 12시 돼서 하니까 마치고 오면은 그러니까 혹시나 올 수 있냐고. 그 내가 김덕수로 빙의를 했지. 미쳤어! 자, 그것도 잘 써먹을 때가 있어요. 자, 배후지. 배후지 인구 6만 명. 배후지가 뭐예요? 이 말 뜻을 알아야지. 이거 배후지. 배후지의 상대말이 뭐예요?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점포가 있고 그 물건 사러 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으면 물건 파는 곳이 어디? 중심지. 물건 사러 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배후지. 그러니까 배후지가 6만 명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러면 A 매장, B 매장, C 매장, 요 매장이 물건 파는 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뭐겠습니까? 얘들아, 배후지와 반대말이 중심지다. 그러니까 물건 사러 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배후지고 물건 파는 곳이 중심지다. 그리고 얘가 배후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매장이 물건 파는 곳이겠죠. 그 얘가 뭘까요? 그러는데 그 뭐니?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얘가 중심지라고. 그럼 지금 중심지 몇 개예요? 그 3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심지가 매장으로 나올 때도 있고 중심지도 도시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어차피 물건 파는 도시, 물건 사러 가는 도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나온 대로 그냥 할게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상가도 있죠. 그럼 아파트 단지에 그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그거는 뭐 그건 배후지고 그 다음에 그 상가는 그게 중심지죠. 그러니까 그게 물건 사러 가니까. 자, 배후지의 인구가 6만 명입니다. 몇만 명이라고요? 그럼 6만 명이 A 매장으로도 물건 사러 갈 수 있고 B 매장으로도 물건 사러 갈 수 있고 C 매장으로도 어디 갔어요? C 매장으로도 물건 사러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최 6만 명이 어떻게 나뉘어서 가겠느냐는 겁니다. 저 매장에. 그다음에 질문이 요 뒤에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도 물어요. 그러면 6만 명을 나누어 주는 거지. 근데 돈으로 나누어 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6만 명이 쓰는 돈을 알아야 되니까 한 명당 소비 지출액이 얼마다? 2만 원이다. 그러면 요 6만 명에다가 요거 2만 원씩 요거 곱하면 총 금액이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나눠도 줘도 되고. 자, 그래서 지금은 돈이 나왔으니까 그럼 6만 명 곱하기 2만 원씩 2만 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거 곱해 보세요. 총 금액 얼마예요? 12억이 바로 나와요. 그 큰 돈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1, 200, 000, 000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여기 얼마냐고. 이게 12억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가지고 연습을 해놓으시고 이거 얼마예요? 2억. 9개 단위로 해가지고 여기 쉼표 있죠?
계산기 보면 쉼표가 딱딱 끊기 나옵니다. 어떤 건 위에다가 이렇게 끊기기도 해요. 계산기에. 그럼 그걸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딱 보자마자 아, 얼마다 이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억 단위.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되면 이건 10이요. 우리 시험에 9억 자주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9억이 왜 자주 나와요? 9억이 딱 억 단위라서 그래요? 그럼 6억은 딱 억 단위 아니에요? 아, 10억을 안 넘어가서 딱 9억이라고요? 그게 아니고 9억이 지금 제 세금 같은 거 때리고 종합부동산세 때리고 지금 LTV, DTI 때리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지금 9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9억이라는 것들이 좀 잘 나와요. 9억이면 그럼 숫자로 얼마예요? 그냥 900이에요. 900. 9억이면 900, 3억이면 300, 2천만 원 20, 700만 원 7.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10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가지고 너무 기니까 1200 가지고 그냥 나누는 걸로. 그럼 어떻게 나누어줘요? 그러면은 힘대로 나누어줘요. 힘 센 한테 좀 많이 주고. 재산이 있습니다. 유산이 있잖아요. 요새 저도 잘 모르는데 유산 상속해 주는 거 옛날에 어떻게 해줬습니까? 큰아들, 아들, 딸 이렇게 좀 달랐죠. 큰아들 얼마 줬어요? 50%? 나머지는 와이프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거예요. 몇 프로씩 나눠줄까? 큰아들은 왜 많이 줬대요? 그 장남은 왜 많이 줬냐고. 큰아들은 왜 많이 줬대요 했는데 장남이라서 그게 지금 대답이에요. 지금 뭐 장남한테 왜 줬냐고 많이. 제사 지내라고? 아, 그랬구나. 그럼 요새는 제사를 안 지내서 그냥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 아니, 부모님한테 잘하고 모시고 살고 근거리 옆에 같이 살고 나는 거리대로 줬으면 좋겠어. 거리, 거주하는 거리, 부모와의 거주 거리. 바로 옆에서 같은 집에 살았다 100%.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50%. 지역이 떨어졌다 같은 아파트에 다 살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나누어 가야지. 똑같이 나누어 가져가야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걸 건데. 자, 뭔 이야기다 또. 자,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제. 그러면 요 매장 3개가 있는데 요 매장 3개의 힘을 구해야 돼요. 그 힘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얘가 얘를 땡겨 오려고 할 거다. 나한테 오라고. 땡겨 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리예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단어 기억. 거리의 제곱. 여기에 반비례. 반비례. 반비례면 얘가 분모로 이렇게 내려가요. 계산을 할 때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매장 면적에는 비례. 그래서 얘가 당기는 힘 크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서 요거 나누기 거리의 제곱을 들어갑니다. 4의 제곱. 16이죠. 그러면 3200 나누기 16 하면 얼마? 200. 이것도 똑같이 규모는 큰데 얘는 거리가 좀 멀어요. 멀어서 힘이 확 줄어. 그래서 8의 제곱을 해버립니다. 거리는. 그러면 100 나오죠. 900 나누기 3의 제곱. 100 나오죠. 이게 보여? 이야,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아니, 이걸 내가 지금 머리로는 2라고 생각하면서 말은 3이라 적어놨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냐고. 이걸 마찰계수라고 한다고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민법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아, 그것만 알고 문제 뭔지를 모른다고. 그거 무효예요, 취소 사유예요.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머리로는 이걸 생각해. 근데 표현은 딴 게 나온 거지. 요게. 아,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나왔다고. 이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나 지금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3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자, 어쨌든 요렇게. 그러면 100 나오고. 그럼 힘 다 나왔죠? 그럼 총 힘이 얼마예요? 400이에요. 전체 힘이 400이에요. 400분의 얘가 200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몇 퍼센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50%를 갖고 있고 얘는 25%를 갖고 있고 얘는 25%를 갖고 있고 힘을, 지분을, 자기 걸. 그러면 요대로 나눠 가져가게 하면 끝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얼마? 전체 금액이 1200이었다.
1200 중에서 얘가 50%를 갖고 갈 거다. 얼마? 600. 얘 얼마? 여기 중에서 25%니까 300. 여기 얼마? 300. 이렇게 나누어 가져간다. 이거 알겠다 손 들어봅시오. 이거 나오면 좋겠다. 나올 거예요 이건. 이거 거의 매년 나와요 이건.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거의 매년 나오는데. 뭐 또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별표하고 있다고? 18개밖에 안 줬다고. 거기서 또 뭔 별표가 필요하냐고. 내가 뭐 300개를 줬어 400개를 줬어. 자 1년간 별표는 공법 선생 할 때나 치라고. 자 다시 누차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법 때문에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공법 선생이 별표를 치잖아요. 그럼 공부해요 안 해요? 그럼 다 해야 돼. 공법 선생은 다 별표야. 공법 선생 입에서 이거 하지 마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는 준비는 해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대부분 다. 그러니까 공법 선생 입에서 이건 별표 5개요 하는 것만 공부하라고. 별표 4개짜리 해요 안 해요? 하지 마. 5개짜리만 하라니까. 지금 최고로 많이 치는 별표 숫자가 몇 개예요? 공법이. 3개가 최고예요? 선생마다 다르겠죠. 자기 기준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최승진이는 3개예요? 몇 개인지도 몰라 지금? 지금은 3개예요? 그러면은 2개는 있어 없어요? 다 3개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 3개가 맥시멈이면 3개만 공부하라고요. 3개짜리만. 세법도 다 3개야? 이것들이 미쳤나? 세법은 3개 있고 하나 있고 그렇다고요? 2개도 있고? 그럼 일단 3개만 해. 3개짜리만 해가지고 3개짜리는 내가 절대 안 틀린다. 이제 3개짜리는 지겨워서 못 보겠다. 그렇게 딱 되는 순간 2개를 해. 그러면서 3개는 한 번씩 봐 그냥 안 잊어먹을 정도. 그러다가 시험 치러 가면은 그럼 머릿속에는 3개는 일단 완벽하게 있고 2개짜리 그다음 있고 그다음 내 능력치에 따라서 1개짜리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별이 있으면 별 3개짜리, 여기가 별 2개짜리, 여기가 별 1개짜리 양이. 그다음엔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거 이만큼.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걸 다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이거 안 하잖아. 대충 알아서 틀리나 아예 몰라서 틀리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라고. 이거부터. 별 3개짜리가 8주 동안 강의를 했는데 별 3개짜리가 3개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3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사들이 강의를 이렇게 강조하는 게 공법은 한 500개 될걸? 요것만. 아니 뭔 이야기 하다 그랬냐 그러면 내가 별 3개짜리 제일 많은 것만 18개만 뽑아가지고 지금 줬는데 거기다 왜 또 별을 치냐고. 그냥 그건 18개 정도는 다 해야지. 자, 계산해서 계산하라고 18개로 딱 압축시켜주는 강사는 제가 제일 적어요. 계산 특강 한번 다녀보세요. 그러면 계산 문제 몇 개 주나? 한 40개, 50개씩 줘요. 특강에 그것도. 이것만 하라고. 그게 그것만이에요. 40개, 50개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별치지 말라고 다 하라고요. 자, 임대주택 투자자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핵심 단어. 요거. 자기자본 수익률. 요 5자로. 아버지라고 5자가? 다섯 자로 지분 수익률. 그러니까 지분과 자기 자본은 같은 말이에요.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반대말 타인 자본. 사회과학은 반대말만 잘 알아도 문제 풉니다. 지분 반대말 부채, 저당 이게 반대말이에요. 지분은 내 돈이라는 말이고. 자, 그러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 이야기 나오면 집거리입니다.
짓거리면서 아버지 하면서 짓거리면 돼요. 아버지. 아버지는 주로 뭐 할 때 불러요? 아버지 이건 돈 필요할 때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적어요? 자, 헷갈리겠다. 밑에다가 적을게요.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에다가 총 투자 금액 적고 여기에다 여기에다가 부채 적고 여기에다가 내 돈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금액을 일단 먼저 적어요. 순서가 여기 총 투자 금액 얼마예요? 100억입니다. 100억. 그럼 여기는 그냥 100 적어요. 100. 금액이 크니까 억 단위 그냥 빼고. 요거 대신에 총 투자액 대신에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부동산의 가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억짜리 부동산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투자 금액 적어요. 얼마 적어요? 요쪽 왼쪽 거 부채 얼마? 60억. 그럼 여기다 60 적어요. 그럼 여기는 그냥 40이죠. 요걸 먼저 적으라고 항상 요렇게. 이게 투자 금액.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 수익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씩을 긋고 요 위에다가 수익을 적어요. 근데 여기다 적는 게 뭐냐 그러면 1년 동안 버는 돈입니다. 이 부동산이 1년 동안만 딱 버는 돈. 그러면 부동산에서 버는 수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임대 수입이 있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만큼의 수입이 잡혀요.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 수입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순영업 소득. 그래서 소득이 하나 나와요. 8억. 그래서 이 부동산은 1년 동안 8억을 버는구나. 억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이 있죠. 1년 동안 가격이 2%가 오르는구나. 그럼 저것도 1년 동안 벌은 거라고요. 안 팔아도 일단 가격은 올랐으니까. 그러면 100짜리를 샀는데 2% 가격이 올랐으면 100의 2%가 얼마예요? 그럼 2억이죠. 그래서 더하기 2억. 그래서 이 사람은 1년 동안 얼마를 법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10억을 법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요 10억을 1년 동안 벌었으면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럼 밑에 있는 얘 둘이서 나눠 가져가면 돼요. 나눠 가져가는데 누가 먼저 가져간다? 은행에. 이자만큼. 은행한테 얘는 항상 무조건 이자를 줍니다. 원금까지 빼지 않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라고 해도 원금 안 뺍니다. 이건 달라요. 요거는 여기에는 무조건 이자만. 원금이 빠져버리면 이게 커져요. 내 몫이. 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복잡해져. 그래서 이건 이자만 빼요. 그럼 이자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에 부채는 항상 여기 이자율이 따라 붙어요. 8%. 그러면 8%는 어디에 적용합니까? 60에다가 빌린 것. 60에 8% 얼마? 이걸 계속 두드려야 된다고요. 느낌상으로 60에 8%니까 그냥 68, 48 해가지고 48 적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느낌으로 4.8 적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요거는 60 곱하기 8%면 얼마? 0.08. 반드시 그걸 머릿속으로 하셔야 돼요. 자, 두드려 보셨어요? 얼마 나옵니까? 4.8. 그럼 여기다가 4.8. 그럼 10억에서 4.8 빼면 얼마? 5.2. 5.2. 그러면 요게 뭐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투자한 금액 분의 그 투자에서 나오는 수입이거든요. 그게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얘가 수익률이 나옵니다. 수익률인데 밑에 게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내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수익률을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집그려서 해라. 베스트셀러다 이게. 이거 제가 독특한 걸 많이 만들어내서 강사들이 제 강의 보고 좀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 시작하는 강사들이 제 강의를 많이 봐요. 보고 뺏겨요. 근데 뺏기는데 적당히 뺏기고 그 다음 건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촬영을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면 표절이잖아. 표절을 해서 촬영을 해서 올려버리면 그럼 그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보면 기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내 거 같아. 사람만 달라. 강의가 똑같아. 그림도 이거 딱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분은 똑같이 강의하고 촬영까지 해서 올려가지고 있다가 방문 가게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내 나간다 그랬어요. 양심도 없지. 그게 어떻게 좀 변형을 하든지 강의면 자기 걸로 완전히 소화를 해서 그 다음에 강의가 들어와야지 그걸 똑같이 뺏겨가지고 내가 보고 좀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건 뭐지? 근데 보면 몇 년도 걸 뺏겼는 줄 알아요. 내가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여기를 지분으로 하고 여기를 부채로 하다가 4년 전에 바꿨거든요. 위치를. 여기를 부채로 하고 여기가 지분해야 그 다음에 우리 비할인법 할 때 계산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바꿨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기가 지분이고 여기가 부채더라고. 그러니까 4년 전 걸 보고 뺏긴 거지. 그 다음 걸 못 뺏기고. 뭐 하여튼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 그림은 반드시 머릿속에 야 공부를 해. 그거 뭐야 하면서 또 그러지 말고 이런 가십거리에 참 관심들 많아. 그냥 듣고 자, 집중. 처음 웃은 것 같은데 오늘 와가지고 나 지금까지 재밌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서 처음 웃은 것 같아. 어휴 뿌듯하네. 보람도 느끼고. 자, 그래서 요거 다시 요거 한번 싹 다 다시 해드릴게요. 자, 다시 갑니다. 요렇게 해서 집그림을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한 금액을 빨리 보면서 여기가 100이구나. 그 다음에 부채가 60이구나. 지분이 그러면 40이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 투자 수익이 부동산에서 8억을 벌었구나. 엔더 가격 상승률이 2%니까 100에 2%면 2억을 벌었구나. 이게 없으면 그냥 0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10억이구나. 은행에 60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8%니까 60 곱하기 0.08 하니까 4.8이 계산이 되는구나. 10억에서 4.8억을 빼고 남은 게 다 내 거구나. 그래서 5.2억을 내가 벌어가는구나. 그럼 나는 40억을 내 돈을 투자해서 5.2억을 벌어가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13%, 0.13이 나오면 13%구나.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거는 숙달되면 금방 해요. 응용도 굉장히 잘 돼요. 이렇게 풀면. 8번. 8번 문제도 못 푸시는 분들은 왜 못 푸는지를 제가 이제는 다 알았어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요. 정확하게 그리지를 않아.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이면 어떻게 그리라 그랬습니까? 다리 몇 개? 다리가 3개가 나와야 돼요. 3년 그려볼게요.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3개. 이 지금 다리 몇 개입니까? 이거 다리 하나, 여기 다리 둘, 다리 셋. 이게 1년의 다리예요. 1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매년 말 100씩 불입 요거 있죠. 이걸 여기다 적을 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항상 맨 처음 나오는 얘가 현재거든요. 현재. 그 다음에 얘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 지금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매년 말 100을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여기에다 100 넣어요, 안 넣어요? 여기다 안 넣어요. 여기는 초예요, 초. 그러니까 매년 말 그러면 여기가 1년 말, 2년 말, 3년 말. 그러니까 매년 말이니까 여기다가 100. 여기다가 100. 여기다가 100. 요렇게 해가지고 3번을 넣어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만약에 문제가 3년 후에 100의 현재 가치 요렇게 물었습니다. 요렇게 물으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 그럼 여기서 다리 몇 개? 3개. 3개를 건너와야 되니까 일단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 10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100의 위치가 어디예요? 3년 후라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니까 여기 100. 여기도 적어요, 안 적어요? 여기는 안 적어야죠. 그럼 이거랑은 무슨 차이예요? 문제가 매년 말 100씩 불입이잖아. 그러니까 매년 말마다 100씩 들어간 거고 요거는 그냥 3년 후 100이잖아요. 3년 후 100 하나 있다고요. 그럼 요거 현재 가치 구하라 그러면 요것만 요렇게 땡기면 된다고.
그러면 다리 몇 개 건너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당겨버리면 이 값이 바로 나오는 거고, 이걸 여기에 있는 요 값으로 현재 가치로 구하세요. 그러면 세 개를 당겨와야죠. 여기는 한 명이지만 여기는 세 명이라고요. 세 명인데 세 명이 있는데, 자 다시 여기에 위치 있는 애 하나, 여기에 있는 애 하나, 여기에 있는 애 하나가 있는데 얘는 다리를 하나만 건너오면 돼. 그래서 이건 나누기 1.1 한 번만 해서 10%면 그러면 얘 이렇게 도착. 얘가 한 번 다리 두 개를 건너서 얘 때 도착. 얘는 한 번, 두 번, 세 개를 건너서 얘는 도착.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얘는 조금만 왔으니까 이만큼인데 얘는 멀리 좀 왔어. 두 번을 건너왔으니까 좀 홀쭉해졌어. 얘는 세 번을 건너와서 이제 거의 기력이 다 소진해가지고 거의 뼈다귀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 셋 다 더하면 이런 애 하나 더하기 이런 애 하나 더하기 이런 애 하나 해서 셋 다 더해가 이게 지금 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문제는 그냥 얘 하나 있다고 하나 있는데 얘가 얼마냐고.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개를 건너왔죠. 그러면 뼈다귀만 남았겠죠. 그냥 요것만 그냥 구하면 되는 거라고요. 요 두 개 구분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을 묻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상황 파악 못하면 아무런 문제도 못 푸는 겁니다. 이건. 자, 그래서 지금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문제가 지금 복리로 10%입니다. 복리 10%면 매 기간마다 요 다리 하나하나당 다 몇 %씩 10%씩 적용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의 현재 가치와 3년 후 미래 가치. 현재 가치는 어디? 여기에서 다 오면 얼마냐? 그 다음에 미래 가치. 근데 3년 후 미래 가치면 여기죠 지금.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럼 여기에서 미래 가치 얼마냐? 두 개를 물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구할 때는 100 나누기 1.1. 왜? 10%. 다리 하나 건널 때 10% 적용. 그 다음 요거 나누기 1.1의 제곱. 요거 나누기 1.1의 세제곱. 요렇게 하면은 얘들은 현재 가치가 구해지는 거고. 맞죠? 이게 다 더하면 되고. 그 다음 미래 가치를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그냥 그대로 요 시점이니까. 요거는 곱하기 1.1. 요거는 곱하기 1.1 두 번. 요렇게 해가지고 셋 다 더하면 미래 가치가 구해지는 거고.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는 분 한 번만 좀 이해를 시키고. 어느 파트가 모르겠어요? 1.1을 왜 곱하냐? 왜 나누냐? 1.1이라는 숫자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요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100이 있어요. 여기가 현재. 그 다음에 여기가 1년 후. 근데 지금 은행의 이자율이 10%. 은행 이자율. 1년 넣어 놓으면. 그러면 은행에 넣어 놓으면 1년 뒤에 요 100은 얼마가 되냐 그러면 110이 돼요. 이자가 10이 붙을 거니까. 그러면 요게 현재 가치라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은행 이자율 이런 게 10%인 시장이라면 지금 100과 1년 후에 110은 같다는 거죠. 지금 100 받을래, 1년 후에 110 받을래, 은행 넣어 놓으면 이자는 10%야. 그러면은 이익 손해 없이 그냥 똑같은 금액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1년 뒤에 얼마가 될지를 계산을 해봐라. 그러면 곱하기 뭘 하면 되겠느냐? 그럼 곱하기 일단 1 해가지고 원금은 그대로 받아야 되고 은행이니까. 그러다가 더하기 뭐도 더 받아야 돼요? 이자가 10%니까. 그럼 곱하기 0.1 해서 이자 10만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지금 곱하고자 한다. 그러면 곱하기 1.1이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돈이 1이 오면 그러면 얼마겠느냐? 그럼 나누기 1.1 하면 된다고요. 커져 있는 걸 이자만큼 빼고 오면 되니까 이자를 넣어줄 때는 곱하기 1.1, 일이 돌아올 때는 나누기 1.1. 1년 더 가면 1.1 한 번 더. 시장 이자율이 5%면 곱하기 1.05, 곱하기 1.05 이런 식으로 가고 2%면 곱하기 1.02.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손 들 수 있어? 아싸. 강사들은 뭐 할 때 제일 즐거울 것 같아요? 알아들을 때요. 원래 알아듣던 사람이 알아들으면 별로 그 가망이 없어요. 못 알아듣던 사람이 알아들을 때가 기분이 딱 좋은 거지. 자, 그리고 이런 거 남들은 이해를 못 시키는데 나만 이해시켜. 그러면은 이게 나는
강사로서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해를 시켜주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직업으로 삼는 거죠. 직업으로. 남은 못 먹는데 나만 먹어. 그게 뭐 이거야. 좋아요는 뭐가 좋아? 아니 남은 못 먹는데 나는 잘 먹어. 남은 요만큼밖에 못 먹는데 나는 이만큼 먹을 수 있어. 그럼 먹는 걸 직업으로 삼아요, 안 삼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애들이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 가지고 보여주면서 돈 어마어마하게 먹는 먹방 하는 애들 있잖아요. 남들은 매운 거 못 먹어. 나는 어마어마하게 잘 먹어. 그래가지고 하는 거죠. 남들처럼. 그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자, 옷 같은 것들도 우리 딸이 다른 건 좀 다 잘하는데 뭐 공부도 좀 잘해요. 옷 입는 거 보면 기가 차. 어디서 그런 옷을 사가지고 왔는지 그냥 뭐 치마도 별 희한한 치마 그냥 좀 이게 좀 그렇지만 옛날에 말하는 그 뭐 월남 치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이상한 치마에다가 옷도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의류학과를 가겠다네. 그럼 보내면 좀 나아질래나? 그건 타고난 감각이에요. 아니면 그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옷 같은 거는 타고나야 돼요? 그건 가면 안 돼? 의류학과는? 아니 뭐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면 배우면 되지 않을까? 저는 옷 잘 입는 것 같아요. 배운 것 같아요. 타고난 것 같아요.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내 젊을 때 모습을 안 봐서 그래. 옛날에는 옷 3개밖에 없을 테니까요. 봄, 가을 옷 하나, 여름 옷 하나, 겨울 옷 하나. 그 지금의 덕수지 그냥. 옷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신발도 제가 건설회사 다니는데 신발 건설회사 다니면 두꺼운 못 안 박히는 두꺼운 신발 신어요. 안전화. 그걸 밖에도 그걸 신고 다녔어. 그러니까 완전히 패션 테러리스트지. 예, 개성이 넘친다고요? 고마워요. 강의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만하라는 말로 알고. 자, 3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이거 빨리 할게요. 이렇게 3년이면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딱 끊고 그 다음에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거는 주어진 문제라서 정확하게 매년 말 100씩 그러면 여기부터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100, 100, 100 왜? 매년 말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게 현재 가치와 3년 후 가치. 현재 가치는 항상 여기. 그러면 요거는 다리 하나 땡기고 나누기 1.1 요거는 다리 2개 땡기고 나누기 1.1 나누기 1.1 요거 하나 둘 셋 나누기 1.1 3번 해가지고 각각 구해진 걸 다 더하면 그게 현재 가치다. 미래 가치를 구하라 그러면 요 시점 3년 후에 미래 가치 구하라. 그러면 이제 위치를 딱 봐요. 요거는 땡길 거 없다. 위치가 똑같다. 그냥 100. 요거는 1년 뒤로 보내야 되니까 곱하기 1.1 한 번. 요거는 2년 뒤로 보내야 되니까 곱하기 1.1을 2번.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 더해서 다 더하면 미래 가치가 나온다. 요거 얼마 나옵니까? 331. 요거 얼마 나옵니까? 땡기면 248 정도 나오죠. 근사치로 가면 돼요. 그냥 정확하게는 안 가도 되고. 우리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이면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5개 지문이 주어지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할 때 야매 형식으로 해서 그냥 다 곱해서 더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뒷자리 수가 다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객관식이라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편하게. 주관식이면 내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 세후연금 수지 얼마입니까? 이거 크게 큰 틀. 부동산의 수익성 부동산,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나오는 수입은 두 종류라 그랬습니다. 크게. 남편이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 다니면 나오는 수입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하고요? 월급하고 보너스라고요? 난 보너스는 말한 적이 없는데 월급하고 퇴직금이에요. 보너스는 버리세요. 월급 안에 포함시켜. 보너스는. 그러니까 월급은 매월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퇴직금은 마지막에 퇴직할 때 한 번 나오는 거고 부동산, 임대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을 사놓으면 매월마다 임대 수입이 나오고 그건 나중에 팔게 되면 거기에서 차익이 나오든지 판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수입이 있고 임대 수입이 있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매각 수입과 임대 수입. 매각 수입이 더 중요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매각 차익 이런 게 나는 더 중요할 것 같다. 임대 수입이 더 중요하다. 손은 아무 때나 빨리 들으라고. 어차피 손을 안 드냐고. 여기 최악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이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 아니고 중개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판단이 빨리 서야 돼요. 순발력이라 그러는 거죠. 뭐가 됐든 빨리 해야 돼. 거기에서 망설이면 안 된다고요. 이걸까 저걸까 망설이는 그 자체 최악이에요. 틀려도 돼. 틀려도 되는데 빨리 틀려. 그러니까 이거 손 들으세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은 뭐 맞든 틀리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팍 내지르라고요. 그 틀리면 얼마나 통쾌해요. 물어본 사람이.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고. 뭘 물어보다가 지금 이렇게. 알아들었어. 임대 수입이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매각 수입이 중요하다. 지금 손 드는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매각 수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노린다. 임대 수입은 별 관심 없다. 이런 경우가 보통은 투기꾼. 그런데 투기냐 투자냐 하는 거는 본인들은 투기예요, 투자예요. 투자죠. 그럼 누가 투기해요? 쟤죠.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 그러니까 구분 못해요, 그건. 불륜하고 로맨스는 어떻게 구분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인 거지. 그게 영화를 봐도 똑같잖아요. 주인공이 불륜을 해. 근데 그게 주인공이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주인공이 불륜을 당하는 사람이야. 내 남편이 딴 여자랑 불륜을 해. 근데 내가 주인공이야. 이때는 여자, 남자라 안 그러죠. 두 연놈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참 애매한 거예요. 어쨌든 그 둘 중에 중요한 건 항상 임대 수입이다. 임대 수입인데 임대 수입의 종류가 5종류가 있다고요. 수입의 종류가.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그래서 그거는 지금 외우고 있죠. 시작. 가유순전 후 공경언세.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못 외울 텐데 이게 뭐야 그러고 있을 텐데 이거 외우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금방 걸렸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네. 후 빼기 공 경 은 세.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가유순전은 공경언세 해가지고 순서대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단 첫 자만 그냥 외우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빼는 게 공실, 영업경비, 은행한테 나가는 부채 서비스액, 세금 이렇게 빼요. 금방 돼요. 지금 2달 전에 이분들 상태 지금 여러분 두 분보다 더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지금. 가능총소득은 뭐냐 그러면 요 부동산의 지금 호당 임대료가 600만 원이에요. 근데 임대 가능한 호수가 40호예요. 이 부동산이. 그러면 전부 다 임대되면 총 수입이 얼마일까요? 그럼 계산하면 2억 4천 나오죠. 그래서 2억 4천 원. 여기서 짧게 그냥 우리 한 대로 240. 요걸 뭐라고 합니까? 가능한 총소득. 요게 가능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실제로는 다 안 나가거든요. 공실이 발생합니다. 공실 얼마? 10%. 공실 여기 240에 10%면 24예요. 얘는 안 나간다. 그럼 실제 총수입을 유효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총수입인 유효 총소득이 얼마? 216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부동산 유지하는데 비용 들어가거든요. 경비, 운영하는데 경비. 여기는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운영비용이라고 나오는 거죠. 부동산 운영비. 얘 얼마? 16. 그래서 16을 뺍니다. 그 다음에 빼고 남은 돈이 200. 요거를 순영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순이라는 말은 차이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수입이고 여기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과 비용의 차이, 남는 돈, 이 말이 순입니다. 순수입, 순현가 이런 표현 들어가면 아, 빼고 남은 돈이구나. 그 다음에 은행한테 줘야 되는데 이때 은행한테 주는 돈은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을 빼요. 여기에 전제 조건 자체가 원리금 균등 상환인데 딱 나가는 그 돈. 그래서 이 표현을 보통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따라서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 부채 서비스가 입에 붙어요. 부채 서비스 이런 게 입에 붙어요. 서비스, 경박스럽게, 최대한 경박스럽게. 경박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좌지우지합니다. 나는 곱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현업에 나가도 고객이 나한테 먼저 접근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접근하지 않는다. 가다가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 내가 한 받아주지. 내가 먼저 가서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구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건가 그런 사람한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난 그런 짓 난 곱게 자랐다 나는. 그러면 한 3개월 만에 문 닫을걸요. 그러니까 빨리 놓으셔야 돼요. 빨리. 스스로를 놓을 때 뭐든지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직까지 못 놓고 있잖아요. 질문도 잘 안 하러 오잖아 지금.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은 완전히 놓은 분들이거든요. 저기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나와가지고 있어요. 계산 문제 할 때마다 지금 저기 들어가면 쫄쫄쫄 따라와가지고 또 묻고 또 묻고 내가 판단하기에 저 계산 상당히 약하다. 근데 지금 18문제 다 풀고 있어 지금. 다 풀고 있지? 웃으면 안 돼 지금 들키잖아 지금. 나 지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지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물으면 그러면은 자꾸 올라와요. 올라오다 나중에 되면 계산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그렇게 물었는데 요만큼만 몰라도 와서 물어. 왜 그 짓을 하시라고요. 그 짓을. 그게 학교론뿐만이 아니고 민법이든 뭐든 민법의 덕수한테 물으러 가면 싫어하죠.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기는 뭘 좋아해. 성격 얼마나 까칠한데. 그럼 싫어하면 안 가? 가. 쥐가 싫어하지. 내가 싫어해? 자꾸 가가지고 자꾸 물어요. 그럼 정이 든다. 미운 정이 들어요. 저 또 왔다고 저거. 그러다가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막 물어. 그러면 민법 성적 올라가요. 그러니까 공법이든 뭐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뻔뻔해지시라고요. 나중에 현업 나가시면 뻔뻔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뻔뻔한 한 번 할 때마다 나 이런 거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사람과 그거 자체가 그냥 몸에 이겨 있는 사람과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몸에 익은 사람이 이겨요. 그게 뻔뻔한데 뻔뻔함을 못 느끼는 거지. 그게 몸에 완전히 익어가지고 그게 더 좋아요. 업 자체가 그러면 만약에 보험을 내가 한다. 사람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달라는 것 자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싫어하잖아요. 하기 싫어하고. 근데 그걸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과 계속 병 생깁니다. 본인이. 그런데 하다, 그러면 완전히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냥 이거는 미안한 게 아니야. 그냥 저 사람한테도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내 걸로 체화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좋아져요. 둘 다 좋아. 그냥.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항상 미안해 하지 말고 무조건 들이미세요. 옆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단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확인하고 나중에 모의고사 성적 나오면 싹 봐가지고 성적 확인하고 저게 물어도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자, 강의 진행해도 될까요? 자, 은행한테 나가는 돈, 요거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러는데 뭘 뺀다고요? 원리금. 그러면 여기다가 빨리 찾아야 돼요, 이제. 원리금 상환액 있죠? 요거. 원리금이라고 하는 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겁니다. 여기에서 융자 이자가 나오죠. 요걸 빼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요 9,000, 요 90, 요 안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포함되어 있고 여기다가 원금도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90이라면 원금은 70이겠죠. 밑에 이자가 20이라고 그랬으니까. 합친 거 90, 그걸 빼요. 그래서 90을 빼면 110이 나오고 그 다음 세금 계산은 반드시 공식 외우라고 그랬죠. 순위감입니다. 순위감. 여기서 순이 뭐예요? 이미 정해놓은 여기 순. 얼마? 200. 그 다음에 이자를 빼요. 저기 이자 있죠? 여기에서 이자를 빼기 위해서 저기에서 이자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로. 이자 얼마? 20.
그다음 감가상각비. 부동산은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감가상각비 10. 170이죠. 곱하기 소득세율 0.3. 30%. 좋죠. 51이죠. 계산하면 59.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알겠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쓰겠다고? 좋은 게 아니고. 계산 시간 시계 한번 내보십시오. 타이머. 제 계산 문제 풀 때마다 타이머 가지고 계속 시간 재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 시험은 시간이 중요해요. 특히 1차. 시간 감각이 있어야 돼요. 꺼내셨어요? 지금 이거 푸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푸는 걸 시간을 한번 재보십시오. 타이머 가지고. 빨리 안 풀고 그냥 천천히 풀 테니까 저렇게 천천히 풀어도 돼요. 이렇게. 보통 이거 계산 문제 풀면 2, 3분 걸려도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면 나중에는 푸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풀지 말고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 2, 30분 남아요. 항상. 아는 것만 풀면. 그 아는 거 다 풀고 남은 시간에 푸는 거라서. 준비해도 할까요? 아니 타이머를 가지고 시간을 재라 그러는데 왜 혼자 볼펜을 붙들고 이러고 있어요? 같이 푼다고요? 같이 푼다고? 자, 시작. 가, 유, 순, 전, 후, 빼기, 공, 경, 은, 세. 볼펜도 바꿔놓고 빨간 걸로. 가능 총소득 2개 곱하면 되니까 뚜뚜뚜뚜뚜 곱하기 40원 그러면 240. 공실은 10%니까 24 빼면 216. 경비 운영비용 16. 순영업소득 빼면 200. 은행한테 나가는 돈 원리금 상환액 90. 세전 빼면 110. 세금은 순이감. 순영업소득 200 빼기 이자 20 빼기 감가상각비 10 해서 곱하기 소득세율은 0.3 곱해보니까 51 빼면 59. 답 59 동그라미. 몇 분 걸렸어요? 1분 13초. 1분 13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풀면 이거는 정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1분 10, 제가 지금 빨리 급하게 풀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풀었죠. 이렇게 되면 1분 13초 걸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푸는 거 내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푸는 거. 시간. 체크하세요. 내가 풀어본다고. 여러분들이 푸는 걸 내가 풀어본다고. 흉내를 내보겠다고. 준비되셨어요? 해볼게요. 가유순전후 백일공경언세 가능총소득 곱하기 240 공실 10%면 24 유효총소득이면 유효총소득 216 경비는 경비 16 빼면 200. 은행한테 은행 이자 아니지. 이자 20 빼면 180. 세금 순이감 이게 다시 순이감 51 빼면 129 129 없어. 뭐가 잘못됐지. 얼마 걸렸어 지금까지? 57초. 일단 잘못됐지. 그 다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시 올라가겠죠. 이거 되게 많이 느껴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네 글자인데 내가 못 알아보겠네? 이거 뭐지? 나중에는 어떤 것도 되냐 그러면 여기가 10, 예를 들면 16이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 밑에다가 16을 안 빼고 10을 뺀다? 급하게 막 해가지고. 여기 이 짓들 하지 마시라고요. 또박또박 적어가세요. 그래야 잘못돼도 중간에 이거 체크가 가능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천천히 가도 1분 14초. 날려서 지금 막 버벅대면서 이렇게 가도 거의 1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좀 적어라. 글씨 이쁘잖아. 생긴 것만큼 적을 수 있잖아. 앞으로 글씨 보고 생긴 거 판단하도록 할게. 이쁘게 좀 적어봐. 이쁘게. 자기 알아들을 수 있고. 글씨를 이쁘게 적는 건 보세요. 요게 글씨가 좀 이뻐요? 안 이뻐요? 아니 글씨를 꼭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적는 게 이쁜 게 아니에요. 수험생들한테 이쁜 글씨는 또박또박한 글씨예요.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요렇게 딱 들어가면 이게 이쁜 글씨예요. 내 최성진이한테도 맨날 그러거든요. 너 글씨 참 잘 쓴다. 수험생들 잘 못 알아먹겠다. 최성진이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쫙 얼마나 멋져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건 이런 글씨가 더 잘 들어와요. 수험생한테는. 근데 계속 내가 시비 걸고 있어. 그래서 걔한테. 저도 글씨체 바뀐 거예요. 저 글씨체 원래 안 이랬어요. 글씨체 자체가 훨씬 이뻤어. 생긴 것만큼 이뻤어. 근데 알아먹으라고 내가 지금 일부러 글씨체 자체를 좀 빠른 속도로 적을 수 있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씨를 날려 적지 마세요. 잘 적을 필요, 수험생한테 잘 적는 글씨를 적으라고요. 또박또박한 글씨. 자, 그래서 9번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10번. 이게 전형적으로 그냥 왜 푸는지 모르는 계약입니다. 그냥 바로 다 풀게요.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들어가는데 더하기나 빼기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단위수가 상관이 없어. 그냥 다 곱하는 것들은 이걸 곱하나 저걸 곱하나 뒤에다 공이 하나가 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나 앞에 나오는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기 지문 5개 중에 다 그것만 찍으면 돼요. 그래서 편해요. 이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적으로 이걸 풀려면 호황이 40%면 숫자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다 바꾸면 이거 0.4, 이거 60%니까 0.6, 이거 0.2, 0.3, 0.5, 요거 0.2, 0.25, 0.1, 요거 0.1, 0.1, 0.08 이게 숫자예요. 그래 놓고 요걸 다 곱해야 돼. 0.2 곱하기 0.2, 0.3 곱하기 0.25 해가지고 나중에 싹 다 더하면 정확한 값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다고. 이게 순간적으로.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일단.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퍼센트를 다 날려버려요. 그냥 0.01에 해당하는 퍼센트 다 날리면 얘가 40, 얘가 60. 그 다음 바로 다 곱해요. 20 곱하기 20, 400. 30 곱하기 25, 750. 50 곱하기 10, 500. 그래서 다 더하면 이렇게 해서 다 더해버려요. 얼마? 1650. 요거에다가 요거 40. 요거는 그냥 요거는 0.4로 갈게요. 금액이 커져서 그래요. 여기 0.4는 게 더 나아. 이건 0.6. 요 고자로 그냥. 그래서 요거 곱하기 뭐 0.4. 자, 요것도 요거 곱하면 200. 곱하면 300. 곱하면 400. 다 더하면 900. 요거 곱하기 0.6.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값을 두 개를 마지막으로 그냥 더하면 그러면 숫자가 나와요. 1200 나오죠. 그러면 밑에 보기 5개 중에 1, 2 있는 거 찍으면 된다고요. 1200이 답이 아니에요. 12%가 답인데 그냥 1, 2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기 지문에. 그래서 그냥 그거 찍는 게 낫다. 이 연습을 해라. 나중에 실제 기출문제 나오면 제가 해볼게요. 금방 답 찾아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쉽게 접근해 들어가라. 이것도 나오면 좋겠어요? 네. 다 나오면 좋겠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11번.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는 이제는 쉬자고 안 그래? 아까랑 비슷한 시간대인 것 같은데 지금 쉬어요? 안 쉰다고 앙탈 해보고 싶은데 그냥 10분간 쉬었다 해. 예? 아까는 안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네. 재미있었는데 아까는 그만하자 그랬어? 예? 내가 때려? 왜 이렇게 하고 내가 안 그랬어요?